미국의 한 강의실. 중국 여학생과 한국 여학생이 차례차례 발표를 하고 그들의 발표에 교수님과 학생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 여학생의 발표가 끝나니 모두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대체 그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마리아입니다. 보통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은 집안이 부자인 친구가 많지만 저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다리 한쪽을 절단하시는 수술을 하셨죠.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절단 시 수술비와 입원비만 보상을 해주었고 그 외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활치료비와 약값,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셨죠. 아버지는 오랜 시간 재활 끝에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셨지만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와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학생이었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저희 나라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속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높지 않아요. 고생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취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 선생님이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엘레나 선생님은 제 집안 사정을 알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학용품과 책을 선물해 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고 저에게는 평생의 은인인 분이죠. 그런 엘레나 선생님이 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로 추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라니 학비나 생활비를 제가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엔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성적이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입학 정책을 통해 지원받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니드 블라인드로 입학하면 학비,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개인 경비까지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공해준다고 말하시며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 최고 수준의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이라 대학 졸업 후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무조건 가라고 하셨어요. 고민 끝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을 가기로 결정했고 여러 시험을 통과한 후 니드 블라인드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받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루마니아에서 가져온 짐들을 챙겨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기숙사는 2인 1실 배정되었는데 어떤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쓸까 기대하며 룸메이트에게 주려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제 룸메이트는 먼저 입시를 한 상태였고 중국에서 온 왕방이라는 친구였죠. 왕방은 처음 만나자마자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말하니 표정이 굳어지며 들어본 적 없는데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라고 말했죠. 저는 불쾌했지만 룸메이트와 처음 만난 사이라 최대한 티를 내지 않은 채 루마니아는 꾸준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 친구는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들고 온 짐들을 보더니 뭐야. 가난한 나라 맞네 하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 이후 왕방은 룸메이트인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저도 왕방과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 무시했죠. 하지만 왕방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왕방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왕방 자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빈 음료캔을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썩은 냄새까지 난 적도 있었죠. 치워달라고 부탁해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제가 왕방의 자리까지 청소하고 있는데
왕방이 들어오더니 왕방의 자리를 치우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에 당황했지만 저는 왕방에게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며칠 전에 너가 먹은 음식은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 아무리 부탁해도 너는 치우지 않으니 내가 치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방은 저에게 너가 가난하니 치우는 척하면서 내 물건을 훔쳐가려 하는 거 알고 있다고. 자기 물건에 손을 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며 화를 냈죠. 그리고는 함께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을 데려와서 제가 본인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보일 때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제가 본인의 물건을 계속해서 훔쳐간다고 했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왕방과 친구들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갔고 한 명이 아닌 많은 중국인이 저를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녀서 제게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학기 초부터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미국 가서 입으라고 사주신 옷이 넉마가 되어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아까워서 몇 번 입지 않고 고이 놔둔 옷인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룸메이트밖에 없어서 왕방한테 따졌지만 왕방은 비웃으면서 제가 똑바로 관리 안 해놓고는 사람을 의심한다면서 가난한 곳에서 왔으니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운 티를 낸다고 오히려 저를 욕하기 시작했죠. 그 후엔 괴롭힘이 더 심해졌어요. 수업을 들으며 정리해놓은 자료가 없어지기도 하고 제 침대에 작은 벌레 시체가 나온 적도 있었죠.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뻔히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마니아가 가난한 나라라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어서 루마니아도 부끄럽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저는 자존감이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불쾌함을 끊임없이 느끼며 이 지옥 같은 순간만 지나가길 바랬어요. 그 이후로 룸메이트가 바뀔 때까지 자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1년 후 룸메이트가 바뀌고 나서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는 제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죠. 저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꿈꾸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무사히만 지나갔으면 왕방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죠.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필 제가 선택한 문화연구 과목에 왕방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왕방과 친구들이 보여서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왕방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길 빌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저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죠. 왕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친구들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죠. 왕방과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저와 같은 수업을 듣게 돼서 기분이 나쁘다고 불안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 앉은 여학생이 왕방과 친구들을 향해 여기 너희만 있는 장소 아니야.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줄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한 친구는 한국에서 온 지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왕방은 지영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왕방과 친구들은 지영이를 한번 노려보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수님은 여러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탐구하는 수업을 가지자고 했으며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발표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방이 자신의 나라인 중국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고 손을 번쩍 들었죠. 교수님은 왕방에게 발표해보라고 말했고 왕방은 일어나서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왕방입니다. 먼저 문화연구 수업에 중국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강대국 중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할 정도로 우리 중국은 정말 대단하고 멋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현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언젠가는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는 일당제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빠른 정책 실행과 조정이 가능하며 일관된 리더십을 통해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왕방은 지형을 쳐다보며 발표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최근에 한국과 중국이 같은 아시아라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속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문화는 우리 중국의 것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의 문화들 중 한류라고 소개하는 것들의 대다수는 중국에게서 온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 나라니까요. 게다가 중국의 GDP는 한국의 9배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에는 그만큼 중국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여지는 한국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잘 사는 나라처럼 속이기 위해 한국의 좋은 곳만 인터넷으로 보여주며 언론을 통제하고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도 한국보다 중국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만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에 반해 한국은 제대로 된 통제가 되지 않아 밤이 되면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나라이며 한국 정부가 숨기고는 있지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이며 아시아 중에서는 여전히 빈민국가 중 하나인 나라입니다. 왕방의 말에 강의장은 술렁였고 교수님도 왕방의 말을 듣더니 본인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학생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지만 토론하는 수업이고 첫 수업인 만큼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왕방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한국 학생들 중 왕방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 대해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제 뒤에 있는 지영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교수님께 말했어요. 왕방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발표해도 될까요? 교수님은 자유롭게 발표하라고 말씀하셨고 지영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과거에 중국과 사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는 외교적 예의와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자주적인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자주성과 독립성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영입니다. 먼저 GDP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GDP의 9배라고 했지만 인당 GDP를 따지면 한국은 1인당 약 34,000달러고 중국은 1인당 12,000달러로 인당 GDP는 한국이 2.8배 높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인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과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는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농촌 지역은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중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혁신 및 첨단 산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신 기술을 통해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5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MIC는 아직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자국 내에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지만 검열과 규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중국 영화나 음악이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설마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이 중국인이라고는 안 하겠죠? 지영이의 말에 강의실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영이는 21번 고른 후 다시 발표를 이어나갔어요. 네 번째로 한국은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 개의 정당으로 운영하는 일당제로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부패와 권력 남용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한국은 정기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적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정치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선거는 형식적일 뿐 공산당이 모든 후보를 통제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정치적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됩니다. 정치적 반대 의견은 강력히 억압되며天安門 사건, 홍콩의 민주화 운동, 최근의 반부패 운동이 그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범죄율을 자랑합니다. 서울은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찰은 CCTV와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안 수준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반면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과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 범죄와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치안 통제 정책이 있지만 이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다양한 미디어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며 시민단체와 NGO가 활발히 활동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언론과 인터넷을 강력히 통제합니다. 모든 주요 뉴스 매체는 국가 소유이거나 국가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됩니다. 인터넷 검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중국 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또한 만리 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중국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어떤지 모르고
한국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으니 제가 한 말이 맞는지 왕방은 직접 찾아보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실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의 발표에 저를 포함한 강의장의 많은 학생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왕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멀리서도 보일 만큼 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 후에도 몇몇 친구들의 발표가 있었고 왕방과 지영처럼 비교 발표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죠.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지영이 앞에 둘러서 지영이의 발표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했죠. 저도 지영이라는 친구가 너무 멋있고 아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영이의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다가가면 싫어할 것 같아서 조용히 짐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그때 지영이가 저를 보며 먼저 인사를 하면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좋아라고 대답했고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지영이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지영이와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지영이는 약간 수줍어하더니 제게 말했어요. 1학년 때 중국인 학생들 몇몇이 한국이 중국보다 못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고 혹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중국인이 있으면 콧대를 눌러주기 위해 공부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웃으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점을 100가지도 넘게 더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하는 지영이의 표정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자부심이 강해 보였어요.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는데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졌죠. 첫 수업 이후에는 저는 지영이와 친해졌고 왕방과 친구들은 문화연구 수업에서 제가 지영이 옆에 있으니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도 조금씩 사귀면서 괴롭힘이 끝난 줄만 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영이와 저녁 먹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왕방과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못 본 채 하며 지나가려고 하는데 왕방이 저에게 너 같은 가난한 애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부끄럽다며 루마니아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귀가 빨개진 채로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저를 보면서 왕방은 루마니아라는 후진국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깔깔대고 비웃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영이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왕방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야. 왕방과 친구들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지영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 여러 명이 지영이를 때릴 것만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지영이를 말리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지영이랑 중국 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한국 학생들이 무슨 일이냐며 지영이 근처로 한 명씩 모이면서 어느새 왕방과 친구들보다 한국인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왕방과 친구들은 여러 한국인 학생들을 쳐다보더니 가버렸고 지영이 주변으로 모인 한국인 친구들은 우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어요. 지영이가 괜찮다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한 명씩 떠나더라고요. 저는 지영이 주변에 모인 한국인들이 모두 지영이의 친구인 줄로만 알았죠.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내 친구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는데 지영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해외 어디서든 한국인들끼리는 도와주고 뭉친다고 말하며 그게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지영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물어보았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모일 줄 알고 나를 도와준 거야? 아니, 나도 모르게 나섰는데 사실 나도 무서웠어. 근데 같은 한국인이라고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거 보니까 원래도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웠는데 오늘 더 자랑스러워진 것 같아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왕방은 저를 보면 못 본 척 지나갔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영이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보다 지영이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조금씩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돈을 모아서 내년에는 지영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볼 계획이에요. 지영이가 말하는 한국은 너무 환상적인 나라라 꼭 방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마리아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마리아님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지영이라는 분을 만나서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라고 느껴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지영님이 멋있게 느껴지네요. 지영님과 함께 마리아님 꼭 한국에 방문하시길 바래요.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